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색소포니스트 콜맨 호킨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스윙 시대 3대 테너 색소포니스트 주자를 얘기를 할 때 콜맨 호킨스, 벤 웹스터, 레스터 영, 이 세 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나이상으로 제일 큰 형님이고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는 그렇죠. 별명을 갖고 있고 가장 남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깊고 풍부한 톤을 가지셨고 그 특유의 비브라토로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지. 그 비브라토를 빼놓을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저는 블루스가 아주 이렇게 깊은 배경이 돼 있는 푸르지하다. 그러니까 모든 연주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콜맨 호킨스의 특정 시기 한 해를 정해놓고 그 해 발표한 곡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스윙 시대 전성기를 누린 분이지만 모던 재즈 시대에 와서도 후배들과 그렇지. 따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과 어울려서 활동하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분 음악을 들을 때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밥에 물고가 트일 때 그때 이렇게 버팀목이 돼준 선배죠. 그냥. 네, 40년대 그 젊은 20대 초반의 아티스트들과 들을 불러서 같이 녹음을 하고 50년대에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이 오늘 이야기할 앨범 57년의 앨범 속에 좀 그 흔적들이 있는데요.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재즈에서 가장 중심적인 악기가 되고 인기 있는 악기가 되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어서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레스터 영은 콜맨 호킨스와 조금 다른 방향의 테너 색소폰을 연주해서 또 쿨 재즈를 하는 여러 후배 색소포니스트들한테 영향을 끼쳤지만, 쿨이고 뭐 어떠한 장르를 막론하고 테너 색소포니스트들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배라고 기록되어 있죠. 1904년생이시니까 오늘 이야기할 1957년이면 이분이 53세. 지금은 53세 뭐 저보다 어린 나이지만 이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도 57년도 53세에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하셨는데요. 오늘 호킨스 선생의 앨범 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7년 첫 번째 얘기할 앨범은 The Hawk Flies High라는 앨범인데요. 그 중에 고른 곡은 로라라는 곡을 57년도에 이분이 이제 53세 되시고 3월 달에 녹음을 해서 7월에 발매한 앨범인데요. 50년대 이 콜맨 호킨스가 발매한 앨범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앨범이고 인기 있는 앨범이기도 한데요. 함께한 멤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롬본의 J.J. 존슨, 트럼펫의 이드리스 술리만, 피아노의 행크 존스. 왜 후배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 젊은 후배들이 이제 비밥 시대를 열어나가고 모던 재즈 시대를 아주 풍요롭게 채운 후배들인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스윙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으면은 이제 뒤에는 유유자적하게 자기 음악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비밥하는 후배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의 스타일을 가져오고 적절히 섞어서 자신의 색깔을 내면서 후배들과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꼰대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계속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자기 건 지켜나가고 그 어떤 기품이랄까 이런 거는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이 앨범에서 고른 곡 로라는 45년도 작곡된 곡이더라고요. 데이빗 라스킨 작곡의 스탠다드인데, 저는 그냥 이 로라 하면은 그냥 찰리 파커가 생각이 나거든요. 1950년 연주인데 찰리 파커 위드 스트링스 앨범에 보면 이 로라 찰리 파커가 스트링과 함께 녹음한 버전이 있는데, 저는 그 멜로디가 이 곡의 그냥 원형 멜로디로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콜맨 호킨스 선생의 테너 색소폰을 들으면 찰리 파커가 유려하게 연주해 놓은 후배지만 각인시켜 놓은 멜로디를 이렇게 적절히 바꿔서 그야말로 굉장히 여유롭고 멜로디가 가진 그 성격을 이렇게 비껴서 가면서 아주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러한, 그러니까 어찌 들으면은 그냥 옛날 색소폰 소리 같은데
그 멜로디를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2분만의 그 색깔이 아주 잘 묻어 나오는 곡이어서 첫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 버전은 4개월 후 7월이 되면은 이분이 이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앨범 제목이 The Coleman Hawkins, 로이 엘드리치, 피트 브라운 앤 조 존스 올스타 at 뉴포트라는 앨범이에요. 1957년 7월 5일 날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실황 연주를 담은 앨범인데 I Can Believe That You're in Love with Me라는 곡이에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던 곡이긴 한데요. 콜맨 호킨스가 참여한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의 이날의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레이 브라이언트를 빼면은 모두가 40, 50대 스윙 시대의 전성기를 누렸던 중견들의 올스타 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펫의 로이 엘드리치, 알토 색소폰의 피트 브라운, 그리고 드럼의 조 존스. 첫 곡인데 이 앨범에 처음에 이제 그 되게 고풍스러운, 지금 들으면 굉장히 고풍스러운 아나운서가 멤버들을 소개를 하고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가볼 수 없고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밤의 풍경이 보이는 듯한 한여름 밤에 뉴포트의 관중들이 있고 중견에 이 올스타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여유롭고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한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윙 시대를 지나서 이제 베테랑들이 됐는데 고들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뉘앙스가 아주 훌륭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들어보셨으면. 그 다음으로 고른 앨범은 57년도 10월에 녹음한 앨범인데요. 벤 웹스터와 콜라보한 앨범인데요. 콜맨 호킨스 Encounters 벤 웹스터라는 앨범이고 라 로지타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57년 10월 16일 날 녹음했더라고요. LA에서. 함께한 후배들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그러니까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를 치고 레이 브라운이 베이스를 치고 허브 앨리스가 기타를 치고 드러머로는 엘빈 스톨러가 참여를 해서 녹음을 했는데요. 이제 두 명의 테너 색소포니스트죠. 콜맨 호킨스와 벤 웹스터. 벤 웹스터가 한 4살 동생인 걸로 알고 5살 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09년생이시니까 테너 색소폰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이 라 로지타라는 곡인데 뭐 아트 블레이킨이 그 유명한 드러머들이 리더가 된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도 드럼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드럼은 그냥 리듬 가는 거고 강렬한 솔로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이 음악 어떻게 들으면 테너 색소폰은 굉장히 약간 뽕기 가득한 캬바레 음악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음악 같은데 그 밑에 깔리는 드럼 리듬이 너무 좋아갖고 이게 드러머가 누구지 하고 봤더니 엘빈 스톨러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 엘빈 스톨러라는 분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50년대에 가장 좋아했던 드러머라고. 넬슨 리들 오케스트라랑 같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보컬 앨범을 녹음할 때도 항상 드럼은 엘빈 스톨러가 앉아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 평론가 레너드 페더는 최고의 스윙 드러머라고 칭송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 라 로지타라는 이 앨범 속에서의 되게 라틴 리듬을 사이드를 치면서 이게 리듬을 잡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너무 신난다 할까? 그리고 너무 절묘한 리듬. 그리고 이 곡이 라틴 리듬으로 가다가 갑자기 스윙풍으로 확 바뀌는데 그거를 리드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밑으로 깔아주지만 리드하는 듯한 이 드럼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곡을 좋아하는데 이 두 분의 색소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드럼 리듬을 유념하면서 들으면 이 곡에 대한 어떤 이해가 확 올라온달까? 근데 지금 김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 리듬 파트가 좋은데 그 좋은 리듬 파트 때문에 사실 난 콜맨 호킨스 연주 중에서 지금 이 곡에 묻어져 나오는 그 블루지함, 뽕기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이 앨범이 벤 웹스터와 함께한 이 앨범이 10월에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요 녹음 세팅 그대로 벤 웹스터만 빠지고 며칠 후에 녹음을 한 앨범이 있는데 The Genius of Coleman Hawkins라는 앨범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앨범 그 Genius of Coleman Hawkins를 녹음하는 걸로 57년도에 콜맨 호킨스 선생의 리더 활동은 마무리가 되고요. 한 장을 제가 더 붙였는데 사이드맨으로 참여한 앨범이에요.
이 후배들과의 교류. 바꿔서 말하면은 비밥 시대에 시작을 해서 모던 재즈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후배들이 콜맨 호키스 선생을 모셔다가 녹음을 한 경우겠죠. 셀로니어스 몽크인데요. 셀로니어스 몽크의 57년도 앨범 몽크스 뮤직이라는 그 명반에 콜맨 호킨스 선생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Well You Didn't라는 곡인데요. 57년도 6월 녹음인데요. 57년 하면은 셀로니어스 몽크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해였죠. 그 몇 년 전에 캬바레 카드라고 클럽에서 연주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거를 상실하고 앨범은 내지만 공연은 할 수 없는 일종의 활동 정지 돈줄이 완전히 막힌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던 셀로니어스 몽크가 풀려갖고 57년도부터 다시 클럽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 해고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잠깐 나와 있던 존 콜트레인과 의기투합해서 파이브 스팟 카페 같은 데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 존 콜트레인을 키우기도 하고 자신의 음악을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던 그 시대에 낸 앨범 57년도 몽크스 뮤직 앨범에 콜맨 호킨스 선생을 모셔서 존 콜트레인이라는 테너 색소폰의 후배와 콜맨 호킨스라는 대선배의 이 테너 색소폰 연주를 한 곡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앨범은 7인조 구성인데요. 알토 색소폰의 지지 그라이스, 그리고 트럼펫의 레이 코플랜드, 그리고 테너 색소폰의 존 콜트레인과 콜맨 호킨스, 베이스에는 윌버 웨어, 그리고 드럼에 또 아트 블레이키가 참여를 해주고 당연히 피아노에는 셀로니어스 몽크 이렇게 해서 7명의 올스타 멤버인데요. 그중에 이 Well You Didn't는 이 뮤지션들의 역량과 조화랄까 이런 게 가장 잘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 곡인데 셀로니어스 몽크의 그 수많은 작곡들 중에 뭐 라운드 미드나잇이 가장 유명하지만 이 곡도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요번에 보니까 이 곡의 제목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40년대 중반에 셀로니어스 몽크가 이 Well You Didn't라는 곡을 만드는데 이 보컬리스트 찰스 비먼이라는 분의 이름을 이 곡에다 붙이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비먼이라는 이 보컬리스트한테 이 곡에 당신 이름을 좀 넣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찰스 비먼이 그랬대요. Well You Needn't라고 그랬대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셀로니어스 몽크가 황당했겠죠. 그럼 제목을 그걸로 해야 되겠네. Well You Didn't.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 그 뒷이야기가 있던데 이 곡을 잘 들어보면은 초반부에 주제부를 합주를 하고 난 다음에요. 셀로니어스 몽크의 피아노 솔로가 가요. 그러다가 셀로니어스 몽크가 열이 딱 이제 이게 올라갔고 콜트레인 그래요. 콜트레인을 이 피아노를 치다가 2번 부르면 콜트레인의 색소폰 솔로가 시작이 되고 그런 과정이 이 셀로니어스 몽크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녹음을 하는구나도 느껴지지만 얼마나 좋으면 콜트레인 2번 부르면 콜트레인이 색소폰 솔로로 화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 코플랜드의 트럼펫 그리고 윌버 웨어의 베이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아트 블레이키가 짧은 드럼 솔로를 하면 그 다음에 후배들 연주하는 뭔가 결이 다른 연주를 테너 색소폰 솔로를 콜맨 호킨스 선생이 하는데 날고 기는 요즘 잘 나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뭐 맞추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의 옛날 스타일로 녹음하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되게 모던하면서도 기품 있는 연주를 해서 참 대단한 분이고 셀로니어스 몽크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테너 색소폰 연주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한 곡 속에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의 솔로가 들어있고 그 셀로니어스 몽크의 리스펙 그리고 콜맨 호킨스의 여유로운 화답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명곡, 명연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뻔한 얘기지만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노래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가수가 절대 음정을 갖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아니죠. 악보를 읽을 줄 아나? 못 읽는 가수들도 많아요. 음정이 탄탄한가? 아니 흔들리는 가수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들이 많지만 테크닉으로는 근데 그 가수를 내가 제일 애정해. 그 이유는 뭐야? 그 가수의 스타일이 나한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미완의 가수지만 음악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재즈도 이렇게 들으면 특히 콜맨 호킨스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은 저는 그냥 그 어떤 연주를 듣든지 간에 그 콜맨 호킨스가 가지고 있는 그 브루지한 그런 느낌, 아니 어떤 연주든 그게 배어 있어요. 저는 그걸 사랑해요. 음악 들으실 때 맨 처음에 그런 부분, 이 사람 스타일 같은 거 좀 알아서 그 스타일이 맞으면 어떤 곡을 들어도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도 그 비슷한 맥락 속에 말씀하신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콜트레인 연주를 들으면 콜트레인인지를 왠지 알 수 있는 것 같고 콜맨 호킨스의 마지막 솔로를 들으면서도 아 이분이 이렇게 방점을 찍으시는구나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솔로 연주자 그 즉흥 연주의 어떤 그 깊이와 이런 거는 비음악인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타일과 음색만으로도 그분의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이런 후배들과의 교류를 계속 해나가고 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62년인가 3년에는 소니 롤린스가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색채의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거기 같이 참여해서 같이 아방가르드하게 가기 원하는 소니 롤린스에게 맞춰주는 연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60년대에 들어서는 이게 57년도 이야기지만 60년대에 들어서는 60년대 초에 드러머 맥스 로치가 We Insist라는 앨범을 내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민권 운동의 메시지를 담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도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고 옛날 스타일로 고집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서 57년에 콜맨 호킨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1957년도에 테너 색소포니스트 콜맨 호킨스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